진눈깨비가 내리는 법정 앞. 30년을 찾아 헤맨 딸이 만삭의 몸으로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구두굽에 짓밟힌 그 여인을 학대하던 자는 놀랍게도 30년 전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였고, 그녀는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 사람에겐 기적이, 다른 한 사람에겐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진눈깨비가 섞인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울가정법원 앞 광장을 사정없이 몰아칩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법정 계단을 내려오는 은수의 걸음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이죠. 그녀의 뒤를 따라오던 시어머니 박행자가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은수의 등에 대고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박행자가 은수의 앞등을 가로막으며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야, 이 물건들아. 똑똑히 봐라. 이제 너랑 우리 집안은 아무 상관도 없는 남남이야. 알았어? 은수가 흩어진 종이들을 주우려 허리를 숙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10년이에요. 제가 이 집 국밥집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일한 세월이 10년이라고요.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전 남편 진호가 연기를 은수의 얼굴에 뿜으며 비웃었습니다. 은수야, 적당히 해. 너 같은 고아년 걷어준 것만으로도 우리 어머니는 성인군자셔. 이제 그 배에 든 애랑 같이 내 갈 길 가라고. 박행자가 은수가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빼서 바닥에 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말대답이야? 이 패물함도 원래 우리 집 거잖아.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우리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들어? 박행자는 은수의 손에 끼워진 낡은 금반지까지 억지로 빼내더니 은수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은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지자 진호는 대기하고 있던 외제차 조수석에 앉은 젊은 여자와 눈을 맞추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은수가 바닥에 흩어진 아기 베넷 저고리를 젖은 손으로 쓸어 모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이래요? 우리 아기 베넷 저고리까지 이렇게 더럽히면 어떡해요? 박행자가 은수의 배를 향해 구두발을 치켜들며 사납게 외쳤습니다. 시끄러워. 그 애가 우리 집 핏줄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그 순간 광장 주변의 소음이 일시에 잦아들더니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광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내린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은수와 박행자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길을 터주었죠.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금색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 강승조 회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내렸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시선으로 주저앉은 은수에게 다가가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자네, 그 목 뒤에 있는 건 뭔가? 강 회장은 은수의 뒷덜미에 선명하게 새겨진 작은 나비 모양의 반점을 발견하고는 지팡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은수가 겁에 질린 눈으로 강 회장을 올려다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 회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은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외쳤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내 딸아, 승희야. 네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행자가 강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어 입을 벌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일했던 대저택의 주인이자 자신이 유괴했던 아이의 아버지가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박행자가 가로등 뒤로 몸을 숨기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양반이 왜 여기에 있어? 저 가시나가 설마 진짜. 강 회장이 비서실장을 향해 서슬 퍼런 눈빛을 보내며 호령했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냐?
내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이 누구냐? 당장 저들의 신원부터 확보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죗값을 물어라. 비서실장이 박행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를 보여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행자 씨, 당신이 저지른 일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아가씨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강 회장은 자신이 입고 있던 고가의 코트를 벗어 은수의 젖은 몸을 감싸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비가 너무 늦었구나. 이제는 아무 걱정 마라.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마. 은수는 강 회장의 품 안에서 나는 낯익고 따뜻한 향기에 취해 긴장이 풀린 듯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정신을 잃은 딸을 안아 올리며 저 멀리서 겁에 질려 도망치려는 박행자와 진호의 차를 향해 매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강 회장이 리무진 안으로 은수를 조심스럽게 태우며 명령했습니다. 당장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켜라. 내 딸과 손주에게 털끝만큼의 문제라도 생기면 아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광장을 빠져나가는 검은 세단 행렬의 뒤편으로 박행자는 눈밭에 주저앉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짐승보다 못하게 부려먹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이 평생 두려워했던 거물의 유일한 상속녀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했죠. 강 회장은 딸의 차가운 손을 녹여주며 30년의 세월 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을 풀기 위한 처절한 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한남동 저택의 화려한 침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은수가 실크 침구 위에서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30년 전 실종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된 자신의 어린 시절 방이었습니다. 수석 집사 한 씨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사가 은수의 손에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깨어나셨습니까? 회장님께서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수가 멍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제가 살던 곳인가요? 꿈은 아니겠죠? 집사가 은수의 겉옷을 정리하며 미소 짓고 대답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위해 매년 나이에 맞는 옷과 신발을 준비하며 이 방을 지키셨지요.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강 회장이 은수의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은수의 친어머니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사진을 매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희야, 내 엄마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줬나 보구나.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다. 은수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행자 그 여자는 저에게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했어요. 매일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을 쳤는데 다 거짓말이었네요. 그 시각 저택 정문 앞에서는 박행자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박행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내 며느리 보러 왔다니까. 은수야. 애미 왔다. 이게 다 오해가 있어서 그래. 강 회장은 서재의 대형 화면을 통해 박행자의 비굴한 모습을 지켜보며 지팡이를 쾅 내리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차갑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행자가 은수 아가씨 이름으로 가입했던 사망보험금 서류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여자더군요. 강 회장이 분노로 몸을 떨며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서류들 당장 갈갈이 찢어버려. 그리고 그 아들놈 사업체는 어떻게 됐나?
비서실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자로 모든 거래처에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세무조사반도 이미 들이닥쳤을 겁니다. 은수는 집사들이 준비해준 화려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스타일리스트들이 은수의 거친 손과 망가진 피부를 정성스럽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자신의 팔꿈치에 남은 국자 흉터를 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흉터도 그 지옥 같던 시간도 다 끝내야겠어. 내 아이에게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같은 시간 전 남편 진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이닥친 조사관들을 보며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왜 갑자기 압류를 한다는 거예요? 조사관이 진호의 책상을 뒤엎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진호 씨, 당신이 저지른 불법 계약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제 감옥 갈 준비나 하세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박행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박행자는 저택 정문에서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비명을 지르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은수에게 그룹 지주사의 지분 서류를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희야, 이제 내 성은 다시 강씨다. 그리고 네가 일했던 그 국밥집 오늘부로 철거 명령 내렸다. 은수가 서류를 받아들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당한 것보다 100배, 1000배로 갚아줄게요. 그 사람들이 탐냈던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저택의 소각로에서는 은수가 시댁에서 입던 낡고 해진 옷들이 불길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테라스에 서서 박행자의 국밥집 방향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로서 그녀의 화려하고도 처절한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강 회장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잃어버린 30년을 보상이라도 하듯 세상의 모든 보석을 그녀의 발밑에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행자와 진호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에 평화가 찾아온 것도 잠시 강 회장의 사촌이자 그룹의 실세인 강태문 전무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자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문이 도심 외곽의 한 허름한 안가에서 박행자를 마주하고는 두툼한 돈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태문이 안경테를 만지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행자 씨, 당신이 살 길은 하나뿐이야. 그 계집애가 가짜라는 증거를 만들어 와. 박행자가 돈봉투를 품에 챙기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무님. 그 가시나가 고아원에서 어떻게 컸는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알거든요. 가짜 서류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며칠 뒤 은수가 강 회장의 진짜 딸이 아니라는 가짜 유전자 감정서와 조작된 과거 기록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저택 정문에는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소란을 피웠죠. 은수가 마당으로 나오다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버지를 찾은 것뿐인데 왜 다들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수가 갑작스러운 복통에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원피스 밑단으로 붉은 혈흔이 번지자 강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강 회장이 은수를 품에 안고 기자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포효했습니다. 이 무지한 인간들아, 내 딸을 죽일 셈이냐? 비켜. 당장 길을 터란 말이다. 은수가 긴급 이송된 병원 VIP실 앞은 강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이사들의 항의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간호사 복장을 한 괴한이 은수의 병실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괴한이 은수의 수액 주머니에 정체불명의 약물이 든 주사기를 꽂으려는 순간 문 뒤에 숨어있던 경호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경호원이 괴한을 바닥에 내리치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미 예상하셨다. 감히 누굴 건드리려고 들어? 한편 강태문의 비호를 받으며 고급 호텔에 숨어있던 박행자는 TV 뉴스 인터뷰에 출연해 뻔뻔하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박행자가 눈물 짓는 흉내를 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은수는 원래 우리 집 돈을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 아이였어요. 강 회장님이 속고 계신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용기를 낸 겁니다. 병실에서 이 뉴스를 지켜보던 은수는 입술을 짓씹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준우 변호사가 은수의 곁을 지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준우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수 씨,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은수가 준우의 손을 뿌리치고 자판을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준우 씨. 제 아이와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제가 직접 해야 해요. 이 사람들이 숨겨둔 구정물이 어디까지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볼 겁니다. 은수는 탁월한 정보 수집 능력을 발휘해 강태문이 박행자에게 보낸 자금 흐름과 유령 회사의 명단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태문과 박행자가 은밀하게 통화하는 내용이 은수가 심어둔 도청 장치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강태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박행자, 그 계집애가 애를 낳으면 바로 가로채서 해외로 보내버려. 강승조의 핏줄이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박행자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그 가시나 애미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드리죠. 녹취 내용을 들은 강 회장이 충격에 휩싸여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심장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보며 은수는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은수가 아버지가 쓰러진 침대를 지키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이 사람들의 가면을 이사회에서 직접 벗겨버릴게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예요. 이사회 당일 강태문이 강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키려 의사봉을 잡으려는 찰나 병원복 차림의 은수가 휠체어를 탄 강 회장을 밀며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이사가 경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수가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누르며 강태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전무님, 의사봉을 내려놓으시죠. 당신이 박행자와 공모해서 제 아이를 유괴하려고 한 증거,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강태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손에 든 의사봉을 떨어뜨렸습니다. 은수의 눈에는 서슬퍼런 분노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박행자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호텔 방 안에서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박행자가 술잔을 기울이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화면 속 박행자가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자랑하듯 소리쳤습니다. 야, 그 강승조 회장 딸 말이야? 사실 내가 그년 애미를 길바닥에서 죽게 내버려 두고 애까지 홀랑 훔쳐온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진짜 딸 행세를 하니 웃기지 않아? 강태문 전무가 서류를 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문이 헛기침을 하며 억지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어디서 이런 근거 없는 영상을 가져와서 신성한 이사회를 모독하는 거야.
은수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은수가 목에 걸려있던 낡은 자수정 목걸이를 풀어 강태문의 발밑으로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이 목걸이 우리 엄마가 죽기 직전까지 목에 걸고 있던 거예요. 당신이 박행자랑 공모해서 우리 엄마 죽음을 방치한 증거,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더니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은퇴 형사이자 은수가 있던 고아원의 원장으로 지내며 그녀를 몰래 지켜온 수호천사였죠. 노신사가 강 회장 앞에 서서 거수 경례를 하며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행자가 유괴 당시 아이를 감쌌던 베네 저고리와 그 안에 숨겨두었던 회장님의 인장, 여기 가져왔습니다. 노신사가 가방에서 누렇게 변색된 아기 이불을 꺼내 보이자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문이 뒷걸음질을 치며 창가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찰관이 강태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태문 씨, 유괴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행자 역시 호텔에서 도주하려다 입구에서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게 붙잡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행자가 땅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며 은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래.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사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모든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제 딸 강은수를 이 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기립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준우 변호사가 은수의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우가 은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수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강태문이 숨겨둔 재산 몰수 작업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는 저들이 은수 씨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할게요. 은수는 병원으로 돌아와 평온한 침대에 누워 창밖의 겨울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우는 매일 저녁 은수의 병실을 찾아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다정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었죠. 은수가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준우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우 씨 덕분에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우리 아기에게는 정말 따뜻한 세상만 보여주고 싶어요. 며칠 뒤 은수는 강 회장과 함께 새로 발급받은 신분증을 들고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은수가 묘비 앞에 신분증을 놓으며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엄마, 이제 이은수가 아니라 강은수로 살게요. 엄마가 못다 산 삶까지 제가 다 행복하게 살게요. 보고 계시죠? 강 회장은 딸의 어깨를 꽉 쥐며 30년의 세월을 보상하듯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구속된 박행자는 감옥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유괴범이라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차가운 배식판에 담긴 눅눅한 밥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진호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다가 전광판에 나오는 은수의 화려한 회장 취임 소식을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진호가 손수레를 놓친 채 허름한 골목 안으로 몸을 숨기며 비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복덩이를 내 발로 차버리다니. 은수야, 은수야. 강 회장은 딸의 침실에 앉아 손주를 위해 손수 준비한 아기용품들을 정리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어둠이 걷히고 은수의 인생에는 다시는 지지 않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산통이 시작되자마자 한남동 저택은 폭풍이 몰아친 듯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강 회장이 산부인과 병동복도를 지팡이로 소리나게 내리치며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였죠.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갓 태어난 아이의 힘찬 울음소리가 복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오며 강 회장에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주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강 회장이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으며 비서실장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들었나? 내 손주라네. 세상에, 이 소리가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 이 병원에 당장 기부금 100억 원을 전달하게. 우리 아이가 첫 숨을 쉰 곳이니까 말이야. 은수는 저택으로 돌아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호화로운 산후조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국밥집에서 만삭의 몸으로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던 시절과는 천지 차이였죠. 수석 집사가 은색 쟁반에 담긴 정갈한 미역국을 침대 옆에 놓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집사가 국그릇을 정돈하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간은 잘 맞으십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최상급 전복과 미역을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은수가 금수저를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예전에는 식은 밥에 물 말아 먹는 것도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아이의 100일날 저택 정원에는 수만 송이의 장미꽃이 장식되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은수는 명장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비단 베네저고리를 아이에게 입히고 강 회장의 곁에 섰습니다. 강 회장이 손주의 통통한 볼목을 만지며 하객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우리 가문의 보배입니다. 오늘을 기념해서 은수가 10년 동안 고생했던 그 국밥집 자리에 미혼모들을 위한 쉼터를 지었습니다. 지금 바로 개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행자의 국밥집이 있던 자리에는 세련된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은수가 쉼터의 이사장으로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했습니다. 은수가 정원을 가득 메운 미혼모들을 바라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은수의 집이 여러분과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개관식 현장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함께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은수는 순식간에 고난을 이겨낸 영웅이자 희망의 아이콘으로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죠. 저택 지하에는 강 회장이 손주를 위해 만든 초호화 영유아 도서관과 놀이터가 완공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손주의 작은 발바닥 모양을 금으로 뜬 장식물을 서재 책상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나중에 이 할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큰 인물이 되겠어. 안 그러냐, 승희야? 은수가 강 회장의 어깨를 주무르며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과하세요. 아이가 부담스러워 하겠어요. 잔치가 끝난 늦은 밤, 준우 변호사가 은수를 정원 분수대로 조심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준우가 품 안에서 작은 보석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으며 은수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준우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은수 씨,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왔어요. 이제는 제가 은수 씨와 아이의 곁에서 평생 우산이 되어주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줄래요? 은수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준우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준우 씨라면 제가 믿고 기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한 은수와 달리 감옥 안의 박행자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도소 식당의 낡은 TV에서 은수가 화려하게 웃는 모습이 나오자 박행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행자가 숟가락을 던지며 벽에 머리를 짓박고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저건 내 거야. 저 가시나가 내 자리를 뺏어갔어. 내가 어떻게 키운 년인데. 동료 수감자들이 박행자를 차갑게 쳐다보며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잠든 딸과 손주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평생의 한을 씻어낸 듯한 미소를 지었죠. 찬란한 봄날의 햇살처럼 은수의 인생에는 다시는 지지 않을 축복의 계절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산통이 시작되자마자 한남동 저택은 폭풍이 몰아친 듯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강 회장이 산부인과 병동 복도를 지팡이로 소리나게 내리치며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였죠.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갓 태어난 아이의 힘찬 울음소리가 복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오며 강 회장에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주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강 회장이 안경을 벗어 눈물을 닦으며 비서실장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들었나? 내 손주라네. 세상에, 이 소리가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 이 병원에 당장 기부금 100억 원을 전달하게. 우리 아이가 첫 숨을 쉰 곳이니까 말이야. 은수는 저택으로 돌아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호화로운 산후조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국밥집에서 만삭의 몸으로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던 시절과는 천지 차이였죠. 수석 집사가 은색 쟁반에 담긴 정갈한 미역국을 침대 옆에 놓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집사가 국그릇을 정돈하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간은 잘 맞으십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최상급 전복과 미역을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은수가 금수저를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예전에는 식은 밥에 물 말아 먹는 것도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아이의 100일날 저택 정원에는 수만 송이의 장미꽃이 장식되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은수는 명장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비단 베네저고리를 아이에게 입히고 강 회장의 곁에 섰습니다. 강 회장이 손주의 통통한 볼목을 만지며 하객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우리 가문의 보배입니다. 오늘을 기념해서 은수가 10년 동안 고생했던 그 국밥집 자리에 미혼모들을 위한 쉼터를 지었습니다. 지금 바로 개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행자의 국밥집이 있던 자리에는 세련된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은수가 쉼터의 이사장으로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했습니다. 은수가 정원을 가득 메운 미혼모들을 바라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은수의 집이 여러분과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개관식 현장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함께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은수는 순식간에 고난을 이겨낸 영웅이자 희망의 아이콘으로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죠. 저택 지하에는 강 회장이 손주를 위해 만든 초호화 영유아 도서관과 놀이터가 완공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손주의 작은 발바닥 모양을 금으로 뜬 장식물을 서재 책상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나중에 이 할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큰 인물이 되겠어. 안 그러냐, 승희야? 은수가 강 회장의 어깨를 주무르며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과하세요. 아이가 부담스러워하겠어요. 잔치가 끝난 늦은 밤, 준우 변호사가 은수를 정원 분수대로 조심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준우가 품 안에서 작은 보석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으며 은수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준우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은수 씨,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왔어요. 이제는 제가 은수 씨와 아이의 곁에서 평생 우산이 되어주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줄래요? 은수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준우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준우 씨라면 제가 믿고 기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한 은수와 달리 감옥 안의 박행자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도소 식당의 낡은 TV에서 은수가 화려하게 웃는 모습이 나오자 박행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행자가 숟가락을 던지며 벽에 머리를 짓밟고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저건 내 거야. 저 가시나가 내 자리를 뺏어갔어. 내가 어떻게 키운 년인데. 동료 수감자들이 박행자를 차갑게 쳐다보며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잠든 딸과 손주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평생의 한을 씻어낸 듯한 미소를 지었죠. 찬란한 봄날의 햇살처럼 은수의 인생에는 다시는 지지 않을 축복의 계절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거칠게 밤 공기를 가르며 남쪽 끝자락의 황량한 폐공장을 포위했습니다. 준우는 경찰 특공대보다 앞서 먼지 구덩이 속으로 몸을 날리며 어둠 속을 헤집었죠. 공장 구석, 낡은 기계장치 뒤에 입이 틀어막힌 채 묶여있던 진호가 준우의 손전등 불빛에 눈을 찌푸렸습니다. 준우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진호의 밧줄을 칼로 끊어내며 외쳤습니다. 이진호 씨,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당신 아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진호가 입에 물려있던 헝겊을 뱉어내며 헐떡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이라니요. 우리 어머니가 애는 이미 죽었다고 저보고 그냥 숨어 있으라고 했는데. 준우가 진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박행자 씨는 당신을 거래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은수 씨 임신 중에 약까지 먹였다고요. 그 독 때문에 지금 애골수가 말라가고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야? 진호는 충격으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더니 이내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호가 눈물을 쏟으며 공장 바닥을 주먹으로 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짓까지 한 거야? 내 자식을 죽이려고 했다고? 대기하고 있던 헬기가 굉음을 내며 병원 옥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은수는 수술 침대에 실려 들어오는 진호를 발견하고는 앞으로 달려나갔죠. 은수가 진호의 옷자락을 붙잡고 무릎을 꿇으며 절규했습니다. 은수가 바닥에 머리를 짓박으며 비통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이진호, 제발 부탁이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우리 아기 좀 살려줘. 당신이 한 짓, 당신 어머니가 한 짓 다 용서할 테니까 제발 기증하겠다고 말해줘. 진호가 은수의 젖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진호가 마스크를 쓴 채 수술실로 들어서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수야, 내가 죽어서라도 갚을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골수 다 뽑아가도 좋으니까 우리 애기 꼭 살려내라고 해. 수술실 문에 붉은 표시등이 켜지고 긴 시간 동안 복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심장 부근을 압박하며 벽에 기댄 채 쉴 새 없이 염주를 돌렸죠. 준우는 은수의 곁에 앉아 자신의 외투를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며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준우가 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은수 씨,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아기 은수 씨 닮아서
아주 강한 아이잖아요. 은수가 준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준우 씨, 저 너무 무서워요. 만약에 잘못되면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아기, 이제 겨우 빛을 봤는데. 새벽 4시, 마침내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의사가 초췌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은수와 강 회장을 향해 밝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기쁜 목소리로 결과를 알렸습니다. 성공입니다. 이식된 골수가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아이의 수치가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하늘을 우러러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한편 감옥에서 가석방 소식만을 기다리던 박 행자는 무기징역 확정 통보를 받고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행자가 감옥 창살을 붙잡고 흔들며 교도관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게 뭐야? 내 아들이 왜 거기 있어? 은수 그년이 나를 속였어. 내 돈 내놔. 내 가석방 서류 어디 갔어? 교도관이 박 행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박 행자 씨, 당신은 이제 여기서 평생 못 나갑니다. 당신 아들도 당신이 지은 죄 다 자백했어요. 조용히 하고 독방으로 가세요. 박 행자는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의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그날 이후 실어증에 걸려 벽만 바라보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진호가 휠체어를 타고 은수의 병실 앞을 찾아왔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숙인 채 은수의 뒷모습을 보며 비굴하게 물었습니다. 은수야, 나 한 번만, 우리 아기 얼굴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내가 그래도 아빠잖아. 은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밖을 응시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당신이 감히 그 단어를 입에 올려? 당신이 준 골수는 아이가 당신에게 받는 마지막 위자료야. 평생 접근 금지 명령서 보냈으니까 다시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진호는 은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호원들에게 끌려 병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강 회장은 손주의 병실 문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듯 고결한 표정을 지었죠. 가족을 괴롭히던 모든 어둠이 걷히고 은수의 품 안에는 건강해진 아기가 새근새근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수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자신을 지켜준 강 회장과 준우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지고 눈부신 기적의 새벽이 한남동 저택 위로 찬란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한남동 저택의 정원에는 분홍빛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은수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으로 우뚝 서서 강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끄는 당당한 총수가 되었죠. 집무실 문이 열리고 준우가 싱그러운 들꽃 한 다발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준우가 책상 위에 꽃을 내려놓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강 회장님, 오늘 은수의 숲 재단 창립 기념일인 거 잊지 않으셨죠? 벌써 미혼모 가족들이 수백 명이나 모였다고 해요. 은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요, 준우 씨. 제가 가장 공들이는 사업인데 어떻게 잊겠어요. 과거의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 센터가 작은 희망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택 거실에서는 이제 3살이 된 아들 민준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며 강 회장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강 회장은 지팡이도 내팽개친 채 바닥에 넙죽 엎드려 손주를 등에 태우고 거실을 기어다녔죠.
수석 집사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집사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허리 괜찮으시겠습니까? 도련님 무게가 보통이 아닌데요. 강 회장이 껄껄 웃으며 민준이의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허리가 무슨 상관인가?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잘 크는데. 승희야, 너도 이리 와서 이 녀석 재롱 좀 봐라. 어쩜 이렇게 나를 쏙 빼닮았는지 모르겠다. 은수가 거실로 들어와 아들을 안아 올리며 강 회장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이제 제법 무거워졌잖아요. 그러다 또 침 맞으러 가신다고 하실까봐 걱정돼요. 민준이가 은수의 품에서 강 회장의 안경을 만지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할부지, 말타기, 더 해줘. 이 평화로운 광경과는 대조적으로 차가운 감옥 안의 박행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박행자는 치매 증세가 심해져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은 채 벽에 기대어 허공을 향해 퀭한 눈을 깜빡였죠. 교도관이 은수가 매달 보내주는 식은 국밥과 짠지가 담긴 식판을 박행자 앞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박행자가 식판을 보더니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허겁지겁 밥을 손으로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국밥 한 그릇만 더 다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배고프다. 국밥 좀 줘. 박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식은 밥알을 씹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수는 박행자에게 평생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가장 비참했던 시절의 음식을 매달 정성껏 보내고 있었죠. 한편 지방의 어느 공사 현장에서 등짐을 지던 진호는 식당 TV에 나오는 은수의 인터뷰를 너클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은수가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보며 진호는 흙투성이가 된 손목으로 눈가를 닦아냈습니다. 진호가 옆 동료의 부름에도 대답하지 못한 채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지. 내 복을 내 발로 차버리고. 은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진호는 은수가 보내온 접근 금지 명령서 때문에 아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을 쳤지만 이미 늦은 후회일 뿐이었죠. 다시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온 준우는 은수의 손을 잡고 정원 한가운데에 서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우가 은수의 손가락에 소박하지만 눈부신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은수 씨, 이제 우리 정말 한 가족이 된 거 맞죠? 민준이 아빠로서 그리고 은수 씨 남편으로서 평생 이 행복 지켜줄게요. 은수가 준우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 씨와 함께라면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무섭지 않아요. 고마워요. 저를 다시 살게 해줘서. 노을이 지는 저녁 강 회장과 은수, 준우 그리고 민준이는 바닷가 언덕 위에 세워진 은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강 회장은 손주의 손을 잡고 무덤 앞에 서서 나비가 날아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나지막하게 읊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 우리 승희가 이렇게 예쁘고 강하게 잘 컸어. 우리 손주 녀석 좀 봐.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준 덕분이야. 은수가 묘비 앞에 꽃다발을 놓으며 바람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를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엄마가 못다한 행복까지 제가 다 누릴게요. 언덕 위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마치 어머니의 대답인 듯 은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은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두 남자 사이에서 가장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독했던 겨울 같은 시련은 모두 끝이 났고 이제 은수의 인생에는 향기로운 꽃내음 가득한 찬란한 봄날만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강 회장과 은수 그리고 준우와 어린 민준이는 서로의 손을 꽉 맞잡은 채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은수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련 끝에 찾아온 눈부신 봄날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오직 행복과 사랑만이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